새벽의 고요한 부엌. 똑똑똑. 멸치 머리를 떼는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58세 수경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0년을 해온 일, 된장찌개를 끓이는 일, 가족을 먹이는 일, 창밖은 아직 깜깜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지 뭐. 혼잣말을 하며 냄비에 물을 붓는데 윙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경 씨는 잠시 멈춰섭니다.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여보세요, 수경 씨? 이장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이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수경 씨의 손이 멈춥니다. 장인어른 묘가요. 그게 묘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멧돼지가요. 어젯밤에 멧돼지 떼가 내려왔나 봅니다. 이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묘가 파헤쳐졌어요. 짱그랑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멸치 육수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뭐라고요? 수경 씨는 귀를 의심합니다. 지금 경찰도 왔고 산림청 직원들도 와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이건 전화로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수경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파헤쳐졌다고? 멧돼지가? 묘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수 어르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입니다. 매달 산소 관리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제사도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파헤쳐졌다고?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수경 씨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여보. 수경 씨가 방문을 벌컥 엽니다. 남편 기철 씨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뭐야, 지금 몇 시인데. 60세 기철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아버님 묘가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멧돼지한테 파헤쳐졌대요. 지금 당장 가야 한대요. 뭐가 파헤쳐졌다고? 기철 씨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서 옷 입어요. 수경 씨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묘를? 왜 하필 우리 시아버님 묘를? 새벽 6시. 차가 좁은 산길을 달립니다. 안개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철 씨가 핸들을 꽉 쥐어서 손등에 핏대가 섭니다. 수경 씨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봅니다.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멧돼지가 요즘 많이 내려온다더니.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묘까지 파헤칠 줄이야. 산림청에서 뭐 한 거예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전기 울타리도 안 쳐놓고 대체 뭐 한 거예요? 그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그럼 누구 탓이에요? 수경 씨가 소리칩니다. 돌아가신 분 묘를 짐승이 파헤쳤는데. 차 안이 조용해져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찰차 한 대, 산림청 트럭 한 대, 마을 사람들이 대여섯 명 서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군거립니다. 수경 씨 왔어요? 이장님이 다가옵니다.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어디 있어요? 수경 씨가 헐떡이며 묻습니다. 이장님이 손으로 앞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경 씨는 봅니다. 봉분이 무너져 한쪽이 크게 파여 있습니다. 검은 흙도 흩어져 있고 둥근 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묘 앞 상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뒤편 봉부는 마치 누가 삽으로 마구 판 것 같습니다. 깊게, 넓게, 무참하게 파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기철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수경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님, 돌아가셔서도 편히 못 쉬시나요?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젯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이장님이 손전등으로 구덩이를 비춥니다. 저 아래 사는 최 노인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와 봤더니 손전등 불빛이 파여진 땅을 비춥니다. 멧돼지 발자국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때로 몰려왔을 겁니다. 관은요? 기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관은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다행히 관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이장님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장님이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경 씨가 다그칩니다.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투명 비닐봉지 안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표면에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끼도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경 씨가 상자를 받아듭니다. 묘 옆 흙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멧돼지가 파헤치는 바람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수경 씨는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나무의 결이 오래되어 거칩니다. 세월이 느껴집니다. 열어봐. 기철 씨가 말합니다. 수경 씨의 손이 떨립니다. 딸각, 낡은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들, 편지입니다. 모서리가 헤어졌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반지 하나. 이게 대체 수경 씨가 봉투 하나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 표면 흐릿하게 쓰인 글씨. 은옥에게. 시간이 멈춥니다. 수경 씨는 남편을 봅니다. 기철 씨도 아내를 봅니다. 은옥이라는 이름. 은옥이 누구예요? 기철 씨가 묻습니다. 수경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모르겠어요. 아버님 주변에 그런 이름은 없었는데.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옛날에 아셨던 분? 아니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은옥이란 사람은 없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이 필체 분명 시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거 뭐래? 편지래. 누구 편지? 은옥이라는 사람한테 쓴 거래. 은옥? 그게 누군데? 글쎄. 혹시 첫사랑? 아이고 머니, 큰일 났네. 수경 씨의 귀에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칼처럼 파고듭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뭐가 첫사랑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손에 쥔 이 편지는 분명 시아버지가 쓴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일단 집에 가요. 기철 씨가 상자를 덥석 낚아챕니다. 이장님, 묘 정비는 오늘 안으로 할 수 있죠? 예, 산림청이랑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요. 고맙습니다. 기철 씨는 상자를 품에 안고 돌아섭니다. 수경 씨도 따라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은옥, 그게 도대체 누구야? 왜 아버님 묘 옆에 이런 게 묻혀 있는 거야? 차가 다시 산길을 내려갑니다. 기철 씨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핏대가 섭니다. 수경 씨는 무릎 위에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열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어버려야 하나?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벽 안개가 걷힙니다. 마을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하지만 수경 씨의 세상은 그날 아침부터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한숨이 나옵니다. 상자 속 편지는 6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현관문이 열립니다. 기철 씨가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수경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둡습니다. 물 좀 마실래요? 수경 씨가 묻습니다. 아니. 기철 씨는 짧게 대답하고 탁자 앞에 앉습니다.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만 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열어봐야겠어요. 수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기철 씨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수경 씨가 상자 앞에 앉습니다. 손을 뻗습니다. 떨립니다. 상자 뚜껑을 다시 엽니다. 노란 봉투들. 하나, 둘, 셋. 모두 6통입니다. 6통이나. 수경 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수경 씨가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듭니다. 은옥에게. 흐릿한 글씨. 하지만 분명한 시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가 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은호가. 첫 줄입니다.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니, 아마 못 읽겠지. 하지만 나는 써야겠다.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구나. 수경 씨가 읽다가 멈춥니다. 남편을 보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계속 읽어요. 그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습니다. 1953년 봄이었지. 내가 나를 처음 본 날. 장터에서였어. 수경 씨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너는 호박엿을 팔고 있었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 편지를 읽던 수경 씨가 또 멈춥니다. 목이 메입니다. 우리는 석 달을 만났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수경 씨의 손이 떨립니다. 너는 양반집 딸이었고 나는 가난한 머슴의 아들이었지. 신분이 달랐어. 세상이 우릴 허락하지 않았어. 기철 씨가 주먹을 줍니다. 책상을 탁 칩니다. 아버지가. 그가 말을 못 잇습니다. 수경 씨가 계속 읽습니다. 그의 여름. 내가 내게 말했지. 아이가 생겼다고. 쿵. 기철 씨의 주먹이 탁자에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아이. 수경 씨도 놀랍니다. 편지를 다시 봅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입니다. 나는 겁이 났어. 정말 겁이 났어. 내 아버지가 알면 우리 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미안하다, 은호가. 나는 겁쟁이였어.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그럼 기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아이는요? 은옥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경 씨는 편지를 더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석 달 뒤 소식을 들었어.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아이는 죽었다고 했어. 기철 씨가 벌떡 일어섭니다. 죽었다고요? 그럼 끝 아니에요? 왜 이 편지를 묘 옆에 묻어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의문. 수경 씨가 편지 끝부분을 읽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나는 의심했어. 정말 그 아이가 죽었을까? 내 아버지가 아이를 어디론가 보낸 건 아닐까? 살려서. 수경 씨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철 씨가 벽에 기댑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걸 모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수경 씨가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듭니다. 더 있어요. 할 것 같아요. 봉투를 뜯습니다.
이번 편지는 더 짧습니다. 은호가 나는 결혼했어. 다른 여자와.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구나. 기철 씨가 돌아섭니다.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 수경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글씨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은호가, 은호가, 은호가. 같은 이름이 반복됩니다. 나는 오늘 너를 봤어. 30년 만에 장터에서.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는 나를 못 봤어. 아니, 못 본 척 했을지도 모르지. 너는 혼자였고 쓸쓸해 보였어. 말을 걸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편지가 흔들립니다. 수경 씨의 손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기철 씨가 상자를 들여다봅니다. 작은 은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봅니다. 작습니다. 여자 반지입니다. 이건 혼약 반지 같은데요. 수경 씨가 반지를 받아듭니다. 안쪽을 봅니다. 뭔가 새겨져 있습니다. 태수, 은호.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사신 거예요.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었던 거고. 수경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기철 씨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이 사실을. 수경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철 씨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걸 알아야 했을까요?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수경 씨도 앉습니다. 아직 3통이 더 남았습니다. 더 읽어야 할까요? 그녀가 묻습니다. 기철 씨는 대답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려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수경 씨가 일어나 문을 엽니다.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수경 씨, 괜찮아요? 아침에 산에 다녀왔다면서요? 묘가 파헤쳐졌다고 들었어요. 수경 씨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네, 멧돼지가. 그런데 뭘 발견했다면서요? 아주머니가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상자라던데? 수경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물건이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편지래요. 아주머니가 말을 잇습니다. 이장님이 그러던데요. 은옥이라는 여자한테 쓴 거래요. 수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누가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장인어른이 평생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대요. 어머, 참 슬픈 사연이네요. 아주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경 씨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네,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아주머니가 돌아갑니다. 수경 씨는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댑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수경 씨가 말합니다. 마을에 다 퍼졌어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이장님이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시어머님 산소는 바로 옆인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시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기철 씨도 답이 없습니다. 수경 씨가 다시 탁자로 갑니다. 남은 편지 3통. 읽어야 해요. 끝까지 읽어야 해요. 기철 씨가 고개를 듭니다. 왜요? 그냥 묻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수경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일지도 몰라요. 4번째 봉투를 집어드는데 손이 떨립니다. 편지지가 펼쳐집니다. 수경 씨의 눈이 커집니다. 여보. 그녀가 기철 씨를 봅니다. 이거 봐요. 기철 씨가 다가와서 편지를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편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합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입니다. 눈물 자국일까요? 은호가 수경 씨가 읽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를 버린 게 내 평생의 벌이었다. 기철 씨가 눈을 감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을 살았어. 수경 씨가 계속 읽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꾸렸지.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너에게 있었어. 기철 씨가 소파 팔걸이를 줍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가 중얼거립니다. 1955년 가을. 나는 내 소식을 들었어. 내가 미쳤다고,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다고. 수경 씨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나는 찾아갔어. 한밤중에 몰래. 수경 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담을 넘었어. 내가 있는 방 창문까지 갔지. 그리고 너를 봤어. 은호가. 편지의 글씨가 흔들립니다. 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어. 너는 바닥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어.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 수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너는 노래를 불렀어. 자장가를. 없는 아이를 위해 팔로 허공을 감싸 안고 흔들고 있었어. 기철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듣기 힘듭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수경 씨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편지지 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용기를 냈다면,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기철 씨가 벌떡 일어섭니다.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줍니다. 아버지는. 기철 씨가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신 거구나. 나를 키우면서, 어머니와 살면서 늘 다른 여자를 생각하신 거야. 주먹으로 난간을 칩니다. 탁!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수경 씨가 따라 나와 남편의 등에 손을 얹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 기철 씨가 돌아섭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수경 씨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 편지 2통이 남았습니다. 더 읽어야 할까요? 수경 씨가 묻습니다. 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알아야죠. 5번째 봉투. 5번째 봉투는 다른 것들보다 두껍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2장입니다. 1960년 봄. 수경 씨가 읽습니다. 소식을 들었어. 내가 죽었다고. 기철 씨가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사람들은 말했지. 미친 여자가 결국 그렇게 됐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 너의 아버지조차도.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장례식에 갔어. 멀리서 지켜봤어. 관이 땅에 묻히는 걸. 수경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어. 형식적인 절만 하고 모두 돌아갔지. 나만 남았어. 해가 질 때까지. 기철 씨도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수경 씨가 편지를 읽습니다. 너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내가 죽거든. 이 편지들을 내 무덤 곁에 묻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저 세상에서라도 너에게 용서를 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째깍.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 6번째 봉투. 수경 씨가 손을 뻗습니다. 봉투가 가장 낡았습니다. 색이 거의 다 바랬습니다. 편지지는 한 장뿐입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수경 씨가 읽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쓰는 거야. 아들에게. 기철 씨가 고개를 듭니다. 나에게요? 내 아들아. 편지가 이어집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기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평생 내 어머니에게 미안했어. 수경 씨가 계속 읽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기철 씨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럴 리가. 수경 씨도 놀랍니다. 편지를 다시 봅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어. 편지가 이어집니다. 한 번도 내게 따지지 않았지. 다만 조용히 견뎌냈어. 기철 씨가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 어머니에게 평생 빚을 졌단다. 그리고 너에게도. 수경 씨의 손이 떨립니다. 만약 이 편지들이 발견된다면 수경 씨가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내 무덤을 다시 파보거라. 더 깊이. 거기에 진짜 진실이 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더 깊이? 기철 씨가 되묻습니다. 무덤을 다시 파보라고? 수경 씨도 어리둥절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편지는 끝이에요. 수경 씨가 말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기철 씨가 상자를 뒤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지 6통, 은반지 하나, 그것뿐입니다. 무덤을 다시 파라니.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거죠? 가봐야죠. 수경 씨가 말합니다. 다시 산에 가봐야 해요. 지금요? 네.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진짜 진실이 거기 있다고. 기철 씨가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내일 가요. 해가 뜨면. 불안한 밤. 수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장만 바라봅니다. 옆에서 기철 씨도 뒤척입니다. 여보. 기철 씨가 말합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내일 뭘 발견하게 될지. 수경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못 잤습니다. 준비해요. 수경 씨가 일어납니다. 산에 올라가요. 기철 씨도 일어납니다. 씻지도 않고 옷을 입습니다. 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어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두렵습니다. 저기에요. 수경 씨가 가리킵니다. 묘가 보입니다. 어제 파헤쳐진 그 묘. 벌써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이 작업을 끝낸 모양입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이장님이 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이장님이 묻습니다. 묘를. 기철 씨가 말합니다. 다시 파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장님이 놀랍니다. 어제 복구했는데 왜 또 파요? 편지에. 수경 씨가 설명합니다. 시아버님이 쓰셨어요. 더 깊이 파보라고. 이장님의 표정이 굳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이장님이 묻습니다. 수경 씨와 기철 씨는 서로를 봅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철 씨가 말합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삽을 가져오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무덤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창고에서 삽을 가져옵니다. 기철 씨가 받아듭니다. 손에 쥔 삽이 떨립니다. 정말 파실 겁니까? 이장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어요. 더 깊이 파보라고. 이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삽이 땅에 박힙니다. 푹. 흙이 파입니다. 한 삽, 두 삽. 기철 씨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이장님도 함께 팝니다. 수경 씨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시아버님, 제발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구덩이가 깊어집니다. 무릎까지 왔습니다. 기철 씨가 땀을 닦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장님이 말합니다. 정말 뭐가 있긴 한 겁니까? 더 파봐야죠. 기철 씨가 다시 삽을 듭니다. 푹. 또 한 삽. 무언가 걸리다. 쨍. 삽이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기철 씨가 멈춥니다. 뭔가 있어요. 이장님도 내려갑니다. 손으로 흙을 헤칩니다. 수경 씨가 다가갑니다. 뭐예요? 뭐가 있어요?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흙을 치웁니다. 손으로 천천히 작은 검은색 나무함이 드러납니다. 신발 상자만 합니다. 오래되어 나무가 썩어 있습니다. 나무가 썩어 있습니다. 이게 기철 씨가 나무함을 들어 올립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수경 씨가 손을 뻗습니다. 떨립니다.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나무함을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섭니다. 열어볼까요? 이장님이 묻습니다. 기철 씨는 대답 대신 손을 뻗습니다. 뚜껑을 잡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삐걱. 낡은 나무가 삐걱거립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누렇게 변한 흰 천이 보입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기철 씨가 천을 드러냅니다. 그 아래 작은 물건 하나. 은색입니다. 빛바랜 은색. 이게 수경 씨가 입을 막습니다. 신생아 발찌입니다. 아주 작은 손가락 2개 굵기 정도.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듭니다. 눈을 가까이 대 글씨를 읽습니다. 1953년 6월 15일. 날짜입니다. 그 옆에 또 다른 글씨. 정. 목소리가 떨립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름. 정기철. 기철 씨가 읽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수경 씨가 놀랍니다. 내 이름. 기철 씨의 손이 떨립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발찌가 손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수경 씨가 받아냅니다. 발찌를 봅니다. 분명합니다. 정기철.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생년월일. 1953년 6월 15일. 수경 씨가 중얼거립니다. 기철 씨를 봅니다. 여보, 당신 생일이. 기철 씨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입니다. 1953년 6월 15일. 이게 대체. 그가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장님도 놀랍니다. 수경 씨의 머릿속에 편지 내용이 스쳐 지나갑니다. 1953년 봄. 은옥이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그해 여름.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어. 하지만 아이는 죽었다고 했어. 수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설마.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설마. 여보. 수경 씨가 남편을 봅니다. 당신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기철 씨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옥의 아들,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장님이 뒤로 물러섭니다. 이런, 그럼 우리 어머니는?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수경 씨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의심했어. 정말 죽었을까? 어디론가 보낸 건 아닐까? 바람이 스쳐갑니다. 아버지가, 기철 씨가 말합니다.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은옥의 아들인 나를. 그리고 어머니께 키워달라고 하신 거고.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어머니께 평생 빚을 졌다고. 기철 씨가 하늘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을 자식으로 키우신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수경 씨가 남편을 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습니다. 기철 씨가 흐느낍니다. 60년을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함속에 또 다른 물건,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함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수경 씨가 함을 다시 봅니다. 천 아래, 종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필체가 다릅니다. 내 아들에게. 수경 씨가 읽습니다. 글씨가 정갈합니다. 여자의 글씨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았겠구나. 기철 씨가 편지를 뺏어듭니다. 자기가 직접 읽고 싶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은옥이란 여자였어.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단다. 너의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기철 씨가 계속 읽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 여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였지. 갓난아기를 어찌 그냥 두겠니? 기철 씨의 눈물이 편지에 떨어집니다. 너는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었어. 한순간도 다르게 생각한 적 없단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 남편이 바람피워 낳은 자식을 키웠다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기철아, 사랑은 피가 아니란다. 마음이지. 기철 씨가 주저앉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수경 씨가 이어서 읽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너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를 품에 안으면서. 내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지. 하지만 나에겐 내가 있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했단다. 수경 씨도 눈물을 흘립니다. 기철 씨를 봅니다. 남편이 온몸으로 울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수경 씨가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알아다오. 너는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진짜 어머니는 너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사람이란 걸.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김순자, 시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장님의 눈물. 이장님도 눈물을 닦습니다. 순자 씨, 그 양반 참 대단한 분이셨네요. 기철 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몰라봐서.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목이 메어 더 말하지 못합니다. 수경 씨가 발찌를 다시 봅니다. 정기철, 세 글자. 이 작은 발찌 하나에 60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사랑, 세 사람의 희생, 세 사람의 아픔. 여보, 수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기철 씨가 아내를 봅니다. 눈물 범벅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은옥.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내 친어머니, 미친 여자로 세상을 떠났어. 나를 찾지도 못한 채 수경 씨가 남편을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키운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철 씨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묘를 봅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50m 떨어진 곳, 어머니 묘가 보입니다. 김순자,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는 기철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곁에 묻히실 자격이 없으셨어. 수경 씨가 놀랍니다. 여보. 하지만 어머니는 기철 씨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셨겠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세 사람이 묘 앞에 섭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말없이. 이제 기철 씨가 말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수경 씨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장님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생각보다 깊고 아팠다는 것.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세 사람의 사랑과 희생. 그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듭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 말없이 집에 들어섭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찌도 함께. 정기철. 세 글자가 적힌 은발찌. 기철 씨가 발찌를 집어듭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걸까요? 수경 씨가 문득 떠올립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녀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장롱을 엽니다. 맨 아래 서랍.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손에 잡힙니다. 작은 일기장. 가죽 표지가 낡아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 수경 씨가 거실로 나옵니다. 시어머님 일기장이에요. 기철 씨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일기장? 네. 수경 씨가 앉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일기장을 펼칩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빼곡한 글씨,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여기부터. 수경 씨가 페이지를 넘깁니다. 중간쯤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철 씨의 생일 직후입니다. 여기. 수경 씨가 읽기 시작합니다. 1953년 7월 2일. 오늘. 수경 씨가 읽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데려왔다. 갓난아기. 태어난 지 보름쯤 된 듯하다. 기철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남편은 말했다. 우리 아이로 키워달라고. 나는 물었다. 누구의 아인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경 씨가 숨을 고릅니다. 그 여자. 일기가 이어집니다. 은옥이라는 여자.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의 아이라는 걸. 기철 씨의 손이 떨립니다. 처음엔 거부하고 싶었다. 어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운단 말인가. 눈물이 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수경 씨가 계속 읽습니다. 아기를 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기철 씨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기는 그저 아기였다. 작고 연약한, 보호받아야 할 그저 아기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기철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면 일기가 이어집니다.
나를 어리석다 하겠지, 바보 같다 하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수경 씨가 페이지를 넘깁니다. 다음 일기 1953년 7월 3일. 오늘 아기에게 이름을 지었다. 기철이, 굳셀키, 쇠철.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로 자라길. 수경 씨가 페이지를 더 넘깁니다. 1955년 가을. 소식을 들었다. 은옥이 죽었다고. 강에 몸을 던졌다고. 기철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이 없고 밥도 안 먹었다. 나는 알았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하지만 나도 아팠다. 수경 씨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질투가 났다. 일기가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죽은 여자를 그토록 슬퍼하는 남편이 미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다. 평생 사랑한 사람을 잃은 남편이. 그리고 그 여자도. 아이를 빼앗긴 채 미쳐서 죽은 그 여자도. 기철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나는 결심했다. 수경 씨가 계속 읽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은옥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만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수경 씨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은옥의 아들, 김순자의 아들. 수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둘 다예요. 은옥은 당신을 낳았어요. 하지만 김순자 어머니는 당신을 키웠어요. 은옥은, 수경 씨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대에 양반집 딸이 혼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죽음과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김순자 어머니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기철 씨가 말합니다. 평생 아프셨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그 여자의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수경 씨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당신에게 그 아픔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철 씨가 천장을 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눈물을 닦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은옥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어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려 애쓰셨어.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세 사람의 사랑으로 자란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는, 기철 씨가 회상합니다. 가끔 나를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어렸을 때 나는 몰랐죠. 왜 그러시는지.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는 은옥을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서.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은옥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기철 씨가 계속 회상합니다. 항상 내 편이셨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셔도 어머니는 나를 감싸셨죠.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셨고, 내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눈물이 또 흐릅니다. 그게 다 진짜 사랑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여보. 기철 씨가 아내를 봅니다. 당신이 물었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고.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답을 알았어요. 기철 씨가 말합니다. 나는 은옥의 아들이고, 김순자의 아들이고, 정태수의 아들이에요.
세 사람 모두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수경 씨가 남편을 껴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기철 씨가 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쳤던 것도, 어머니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수경 씨가 일기장을 쓰다듬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이 일기가 증명하잖아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기철 씨가 묻습니다. 수경 씨가 생각합니다. 먼저 어머님 산소에 가요. 인사드려야죠. 그리고 은옥의 무덤도 찾아봐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죠. 내 두 어머니께. 기철 씨가 발찌를 손에 줍니다. 정기철. 세 글자. 이 이름은 그가 말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지어준 거예요. 은옥이 낳았고, 어머니가 이름 지었고, 아버지가 인정했으니까. 수경 씨가 웃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이름은 세 사람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에요. 기철 씨도 미소 짓습니다. 60년 만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을 봅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이제 기철 씨가 말합니다.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은옥도.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습니다. 수경 씨와 기철 씨가 일찍 일어납니다. 옷을 정갈하게 입습니다. 제사 지낼 때처럼 조심스럽게. 준비됐어요? 수경 씨가 묻습니다.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에 편지들을 듭니다. 일기장도 함께, 그리고 은발찌. 가요. 어머니의 묘로 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어제와 같은 길.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어제는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저기, 수경 씨가 가리킵니다. 김순자의 묘. 아버지 묘에서 50m 떨어진 곳. 차를 세웁니다. 두 사람이 묘 앞에 섭니다. 김순자. 1930년생 마이너스 2020년 별세. 90세를 사셨습니다. 기철 씨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경 씨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기철 씨가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는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흘러 묘비 위로 떨어집니다. 제가, 기철 씨가 계속 말합니다. 어렸을 때요, 한 번은 물었어요. 왜 다른 집 엄마들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시냐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수경 씨가 남편을 봅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귀해서 그렇다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귀하게 여기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아프셨을 텐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그 여자의 아들인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묘비에 이마를 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 아픔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경 씨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어머님, 수경 씨가 말합니다. 이 일기장 읽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묘비 앞에 놓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기철 씨가 주머니에서 은발찌를 꺼냅니다. 정기철, 세 글자. 어머니, 이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태어났을 때의 발찌를. 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죠. 굳셀키, 쇠철,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그렇게 바라시며 지어주신 이름이죠. 발찌를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어머니, 기철 씨가 말합니다. 약속할게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수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묘지를 나옵니다. 차에 탑니다. 이제 기철 씨가 말합니다. 은옥을 찾아야죠. 제 친어머니를.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서부터 찾을까요? 편지에. 기철 씨가 기억을 더듬습니다. 강에 몸을 던졌다고 했어요. 1960년 봄에. 그럼 이 근처 어딘가.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이장님이 계십니다. 이장님, 기철 씨가 묻습니다. 혹시 1960년경에 은옥이라는 여자, 강에 빠져 돌아가신 분 어디 묻히셨는지 아세요? 이장님이 턱을 만집니다. 은옥. 아, 그 양반 알죠? 그 양반은요. 이장님이 말합니다. 가족들이 시신도 안 찾아갔어요. 결국 마을에서 공동묘지 한쪽에 묻어졌죠. 무연고 묘지에. 기철 씨의 가슴이 아립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긴 한데. 이장님이 한숨을 쉽니다. 묘비도 없고 그냥 돌 하나 세워놨을 뿐이에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이 60년을 그렇게. 이장님이 안내합니다. 마을 뒷산 가장 구석진 곳 잡초가 무성합니다. 저기. 이장님이 가리킵니다. 작은 돌 하나. 이끼가 가득합니다. 묘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돌 하나. 기철 씨가 그 앞에 섭니다. 은옥.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무릎을 꿇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뜯습니다. 무덤 주변의 잡초를 하나씩 천천히. 미안해요. 그가 말합니다. 이제야 왔어요. 60년 만에. 수경 씨도 함께 잡초를 뜯습니다. 이장님도 거듭니다. 잡초를 다 뜯으니 무덤이 조금 보입니다. 기철 씨가 돌을 닦고 맨손으로 이끼를 벗겨냅니다. 어머니. 그가 말합니다. 저예요. 어머니의 아들 기철이요. 목이 메입니다. 살아있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제가 살아있어요. 돌 위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기철 씨가 말합니다.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잃으셨죠. 가족도, 이름도, 정신도, 그리고 결국 삶까지. 손으로 땅을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잘 살았어요. 다른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 분 모두. 기철 씨가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예요. 은옥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김순자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두 분 모두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수경 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철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 기철 씨가 일어섭니다. 여기 제대로 된 묘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름을 새기고 날짜도 새기고
제대로 된 무덤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돌아가신 지 60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죠. 수경 씨가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꽃도 심고 주변도 정리하고. 차로 돌아가는 길. 기철 씨가 뒤를 돌아봅니다. 은옥의 무덤. 그리고 저 멀리 아버지의 묘가 있는 산. 아버지는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평생 은옥 곁에 계시고 싶으셨을 텐데 결국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네. 수경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을 거예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겠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기철 씨가 창밖을 봅니다. 여보, 수경 씨가 말합니다. 네. 후회되지 않아요? 뭐가요? 진실을 알게 된 것. 기철 씨가 잠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 알았잖아요. 기철 씨가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세 사람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은옥은 목숨을,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는 마음을, 모두 저를 위해서. 수경 씨가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기철 씨가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죠.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그리고 수경 씨를 봅니다. 당신. 수경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켰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기철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차가 집 앞에 도착해 두 사람이 내립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익숙한 집, 30년을 산 집.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더 따뜻하게, 더 소중하게. 여보, 수경 씨가 말합니다. 네. 저녁 뭐 먹을래요? 기철 씨가 웃습니다. 된장찌개요. 당신이 끓여주는 그 맛있는 된장찌개.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진실을 마주한 뒤 삶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가 흘러 봄이 깊어갑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들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수경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봅니다. 따뜻한 햇살, 평온한 아침입니다. 여보, 기철 씨가 부릅니다. 이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묘비 완성됐대요.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그곳이 달라져 있습니다. 잡초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주변에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중앙에 새 묘비가 서 있습니다. 검은 화강암 묘비,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은옥, 1932년-1960년.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히 기억합니다. 기철 씨가 묘비 앞에 섭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모셨어요. 수경 씨가 꽃다발을 놓습니다. 하얀 국화. 기철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은옥 어머니, 김순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 분 모두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저는 세 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은옥의 묘를 나와 차로 이동합니다. 김순자 어머니의 묘. 이곳에도 새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경 씨가 심었습니다. 철쭉.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어머님, 수경 씨가 말합니다. 또 왔어요. 묘비를 닫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정성스럽게, 어머님, 기철 씨가 말합니다. 은옥 어머니 묘비를 새로 세웠어요. 이제 제대로 된 무덤이 됐어요. 어머님도 기뻐하시겠죠? 두 분 모두, 기철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제 어머니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수경 씨가 남편 옆에 앉습니다. 함께 묘를 바라봅니다. 50m 떨어진 곳, 아버지 정태수의 묘,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멧돼지가 파헤쳤던 그 묘, 이제는 깨끗이 복구되었습니다. 봉분도 새로 다졌습니다. 아버지, 기철 씨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죄책감, 평생 짊어지고 사신 그 무거운 짐, 묘비에 손을 댑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언덕 위에 서서 새 무덤이 보입니다. 아버지 정태수, 어머니 김순자, 그리고 저 멀리 은옥, 삼각형을 이룹니다. 세 분이, 기철 씨가 중얼거립니다.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세 분의 사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수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세 분의 축복이에요. 산에서 내려와. 차 안에서 기철 씨가 전화를 꺼냅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아빠? 준호야. 네, 아빠. 이번 주말에 할머니 산소 같이 가자. 할머니 산소요? 응. 아빠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와서 들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탁자 위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발지, 일기장, 모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기철 씨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랑을.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죠. 사랑은 이어지는 거니까요. 수경 씨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엽니다. 점심 뭐 먹을래요? 된장찌개 어때요? 기철 씨가 웃습니다. 좋죠. 당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수경 씨도 웃습니다.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멸치를 넣습니다. 스르륵. 익숙한 소리. 30년을 들어온 소리.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더 소중합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상. 여보, 기철 씨가 말합니다. 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곁에 있어줘서, 이 모든 걸 함께 해줘서. 수경 씨가 미소 짓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웃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산에 가자. 할머니 산소에. 세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오릅니다. 기철 씨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멧돼지가 파헤친 묘, 발견된 편지들, 은옥이라는 여자, 그리고 진실. 아들이 놀랍니다. 그럼 아빠는? 응.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어. 어머니 묘 앞. 세 사람이 섭니다. 준호야. 기철 씨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빠를 평생 사랑으로 키우셨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 아들이 묘비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래. 기철 씨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기억해라.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선택이라는 걸. 아들을 데리고 은옥의 묘로 갑니다. 새로 세운 묘비. 여기. 기철 씨가 말합니다. 아빠의 친어머니가 계셔. 아들이 놀랍니다. 여기요? 응. 아무도 돌보지 않던 무덤이었어. 60년 동안.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손자 준호입니다. 기철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수경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준호야. 기철 씨가 말합니다. 앞으로 가끔 아빠랑 같이 오자. 여기. 네, 아빠. 할머니 두 분 모두 뵈러 오자.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준호야. 네. 나중에 너도 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묘에 다시 왔습니다. 수경 씨와 기철 씨, 그리고 아들 준호, 며느리도 함께입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까지. 5살 된 손녀.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응, 여기는. 기철 씨가 손녀를 안아 올립니다. 증조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할아버지를 키워주신 분이야.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 분. 손녀가 묘비를 봅니다. 예뻐요. 그래. 네, 꽃도 많고. 기철 씨가 웃습니다. 새 무덤의 꽃. 새 무덤에 모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수경 씨가 심은 꽃들. 철쭉, 진달래, 개나리, 형형색색. 이제 기철 씨가 말합니다. 세 분 모두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녀가 뜁니다. 할아버지, 저기 나비. 그래, 예쁘지? 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립니다. 묘비 앞에 새로운 글. 어머니 김순자의 묘비. 작은 명패가 더해졌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의 사랑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들 기철, 며느리 수경 올림. 기철 씨가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 덕분에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해질녘 가족이 함께 산을 내려갑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할아버지, 응?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럼, 얼마나요? 기철 씨가 하늘을 봅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진짜 많이 사랑하셨어. 우와. 손녀가 웃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우리 손주 정말 많이 사랑해. 멀리서 새 무덤이 보입니다. 평화롭습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시간도, 상처도, 심지어 죽음도. 마지막 메시지. 은옥, 1932-1960. 그녀는 사랑으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김순자, 1930-2020. 그녀는 사랑으로 삶을 주었습니다. 정태수, 1928-2022. 그는 사랑으로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경 씨의 부엌. 아침. 멸치 머리를 떼는 소리. 스르륵, 스르륵. 평범한 아침. 하지만 이제는 더 소중한 아침. 사랑으로 시작되는 아침.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그리고 미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영원히. 끝.